모든 프로세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런 자격증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포토샵, 파워포인트도 이 정도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편집 그런 것도 못하고 컴퓨터하고는 MS도 딱 한 달 되면 끝 나가고 거의 예, 단데요. 이제 소식지와 다르게 홈페이지는 그런 게 좀 기술들이 조금 있으면은 나은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홈페이지 작년에 리뉴얼이 있었어요. 소식지는 그래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고민이지만 홈페이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메인 창을 열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저는 더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스팸 글부터 해서 그 정적처럼 조용한 홈페이지 메인을 보고 뉴라는 빨간 이렇게 뭐 그런 하나도 안 뜨잖아요. 사실 직원들이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직원들이 복잡한 홈페이지에 안 들어와요. 그냥 복잡한 홈페이지는 복잡한 전혀 모르시는 분이 뭐 약도 복잡가 어딘지 알려고 들어오시는 정도. 그냥 뭐 대학생들이 기관 한강 조사할 때 어떤 사업 하는 거만 알려고 들어오는 정도라고 그 기능밖에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소식 홈페이지에 대해 고민이 되게 많았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총선 날부터 해서 1박 2일 직원 연수를 다녀왔는데 경주 양남 바닷가에 가니까 벽화마을에 있더라고요. 원전에서 했던. 네, 이걸 딱 찍었는데 어제 그 PPT를 수정하면서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하고 지금 제가 그 전에 보면 홈페이지에 내용이 뭐라고 이게 막 메시지는 주는데 딱 막혀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좀 받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이게 홈페이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홈페이지인지, 뭐를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계속 복지가 소식지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복지가 이야기부터 늘고 있고, 그것도 아주 뜨문뜨문. 매달 며칠 누구랑 뭐 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복지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커뮤니티 이게 방들 있잖아요. 그러면 잘 활용하세요? 안 하시죠? 저희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어가 보니까 2010년 3월 달에 올린 글이 마지막으로 한 1년 반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전용반 아무도 안 들어가요. 직원인데도 직원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이게 오프라인 소통은 되지만 저희는 직원이 24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바우처 직원들 쌤들 그리고 오후에 출근하시는 쌤들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같이 공유해야 될 자료나 그 정보가 있다면 홈페이지 직원 커뮤니티나 그런 전용방을 통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웠고요. 관리자도 관리 못하는 홈페이지 혹시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보통 홈페이지 업체에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직원 한 명이 바뀌어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수정하기 쉽게 만든 최근의 홈페이지는 괜찮은데 옛날 만든 홈페이지는 직원 한 명이 바뀌면 전화해서 사진 보내주고 뭐 담당하고 전화번호 주고는 부탁해야 돼요. 근데 그 디자이너가 웹 디자이너가 바쁘면은 며칠에 거의 가는 거죠. 그 직원 하나 바뀌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사업이 하나 추가되거나 없어진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리뉴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한 번도 수정이 안 됐어요. 한 3년 동안. 네,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SNS 플러그인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요즘의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플랫폼에서 못해서 좀 뭐 바꿔야 되는데 되게 답답한 게 있었는데요. 2011년 1월인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SNS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워크숍을 서울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참 그 페이스북, 트위터 그때 관심이 많았던 터라서 그때 그 교육에 워크숍을 갔더니 이제 기관의 사례 발표를 하시는데 그 삼척종합사회복지관의 김경선 팀장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기관, 특히 복지관에서 이게 SNS로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독보적인 1인자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정모부터 해서 뭐 번개 모임 같은 거 이렇게 막 모여서 미투데이 친구분이 기관의 친구가 몇만 명 넘어갈 정도로 네, 활용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 사례 발표 끝나고 이제 이미 페이스북 친구여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가서 막 오글오글 찌들어갔죠. 막 가시는데 막 뛰어가가지고는 대구에 그 전에 빌려서 인사드렸던 학생복지관 누구라고 예, 막 예, 예, 안녕하세요. 뭐 저는 너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 듣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FNS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 관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회복지기관에 SNS 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강원도 화천에 계시는데 못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말을 던졌는데 오시는 걸 강의하러 와주시는데 강의를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시작을 한 기관이고 다른 기관에서 강의를 요청하면은 거기 관장님께서 강의를 받지 말고 가서 얘기해줘라 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도 교통비는 조금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셔서 저희만 듣기 너무 아까워서 대구 8개 복지관 그때 뭐 신당복지관하고 한국복지관하고 대구복지관 이렇게 페이스북 계정 관리하시던 분들 몇 분 같이 초대해서 SNS 교육을 받았는데요. 받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XENG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다음에 만들면 꼭 만들어보라. XENG 기반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로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제로보드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조립형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우리가 괜찮은 기능만 이렇게 넣어서 만들듯이. 예. 그러니까 디자인부터 해서 기능들을 어디 업체 의뢰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어느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네. 이게 필요한 걸 골라서 내가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홈페이지를 하더라고요. 예. 그걸로 만들어라. 얘기를 해서 제가 8월달에 이제 잘하는 복지관에 홈페이지를 개편한 되게 잘 만든 복지관이 있었어요. 전화해서 업체가 어딘가 물어보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그 정도 만들면 얼마냐? 500이라더라고요. 홈페이지 잘 만드는데. 네. 근데 이전에 홈페이지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었으면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가치도 있겠지만 이전에 완전 죽었는데 홈페이지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다고 그만큼 활용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은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거예요. 돈이 너무 비싸요. 500만 원 복지관에서 또 투자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FENG 기반으로 만들어 달라 하니까 견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답해서 한 8월달쯤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팀장님한테 물어봤죠. FENG 기반으로 해달라는데 견적을 안 준다.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자기가 본인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쉬고 있는데 그러면 재능기부 자기가 해주겠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크게 그냥 전화 한 통, 이렇게 메일 한 통 해서 홈페이지를 그분한테 부탁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현재 만들어야지는 홈페이지를 서울의 업체에다가 견적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죠. 안심복지관 직원인데요. 학생들처럼 저 홈페이지처럼 만들면 돈 얼마 들어요? 감사하거든요. 얼마나 나면 두 군데를 견적을 했는데 한 군데는 1,000만 원, 한 군데는 1,200만 원 그런 거예요. 거품이 많긴 많겠지만 와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홈페이지 인사하게 됐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상의하고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11월달에 개편하면서 개편 이벤트하고 이제 2차 교육으로 홈페이지 활용 교육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시고요. 어제도 수리식당 전화 오셨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웰리할점, 모할점, 케어인데 홈페이지의 목표는 3가지예요. 비전 나눔 감사 소통형 홈페이지. 두 번째, 온라인 유통한 서비스형 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조직 내부 소통 체계 활성화. 이 내용도 다 표절했어요. 이제 선생님 홍보 사용방법이 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3가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실천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홈페이지 메일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메일이에요. 메일인데 아까 제가 미션이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리플렛. 저희는 여기가 슬라이더라고 4개의 그 이미지가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부분 제일 메일 하면은 저희 미션을 딱 깔았어요. 제일 먼저 보기도록. 네, 깔고 이제 메일에 여러 가지 이 영역에 있던 것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봐야 될 거, 아름다운 부분, 주민들 감사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복지관을 소개하는 거, 공지사항은 여기 있고요, 뒤뚱이에. 여기는 웰리안 책 리뷰라고 직원들이 책 모임을 하거든요. 책 모임을 하는 거를 책 리뷰를 여기다가 올려요. 그래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이시는데요. 구글 캘린더예요. 저희가 업무 계획을 할 때 옛날에는 한글 파일에 이렇게 달력 같은 데다가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각자 그 월간 업무 계획을 구글 캘린더에서 하고 홈페이지에 공유를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비전 나눔 감사 소통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미션이 제일 달고나 화면에 이렇게 떡하니 나와봤습니다. 처음에 운영 원칙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운영 원칙에 있던 내용 중에서 우리 기관이 가진 정보는 우리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이게 그 지역사회 기관과 경쟁의 파트너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와 관계하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경쟁의 기관이 아니라 같이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로 본다는 게 있어서 그 원칙을 저희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냐면 이름을 웰리안 바꿔드려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에서 스터디를 하면 스터디에 있던 내용을 요약해서 올리고 내용이 있을 텐데요. 잘 보이면 안 볼 텐데요. 전체 운영 계획서부터 어떤 신청서 양식, 스터디에 있던 내용들 제 사실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생성한 자료들을 직원들, 사회복지 종사자들, 학생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저희가 정리가 돼요. 그런 양식들이나 그런 기록들이 정리가 되고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 있는 게 좀 깨져서 이렇게 잘 보실까 모르겠는데요. 아까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라고 이제 물티슈 있는 데에서 복지시설 도우미 어머님 한 분이 일을 도와주셨는데 클럽하우스를 도와주셨는데 그 어머님이 매일매일 쪽지에다 부필문에다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했던 정신장애 클럽하우스에 일어났던 일들을.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홈페이지에 행복누리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쏟아내는 정보가 이야기가 아니라 참여하시는 지역 주민이시거든요. 수급자 있잖아요. 수급자인데 정신장애인 클럽하우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분의 시각에서 적어주는 걸 블로그 하나 만들어서 자료로 보였던 기억이 있었고요. 이분 어머님이신데 이거 저희 아름다운 얼굴라는 코너에서 어머님이 워낙 적극적이셔서 가만히 계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도서관에 도서관에 있는 이제 학생들한테 떡볶이를 주려고 떡을 빼서 직접 묵은 쌀로 떡을 빼서 복잡한 사무실 로비에 앉아서 저기 건너하고 가져와서 떡볶이 마시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같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 찍었죠. 달려가서 이런 거를 소식지에 이렇게 한참 찍는 걸 담아내지 못하는데 홈페이지는 즉각적으로 그런 이렇게 감사하는 나눔하는 분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거. 네. 있었고요. 네, 이거는 김경선 팀장님이 올리셨던 글인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복지관의 홈페이지인데 복지관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지역 주민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식지보다 더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기가 홈페이지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컨텐츠들 많이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사진, 포토갤러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올릴 수 있도록 공유를 해놨고요. 그리고 책 리뷰도 그렇고, 이렇게 영화판 같은 것도 이렇게 누가 한 분 있어요. 써서 올려서 복지관의 홈페이지가 복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 이야기,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들어가서 볼거리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그 선생님이 부르셨던 글인데 책 리뷰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아까 그 드림가든 하시는 분 아저씨, 오셨을 때, 이날 멋지게 양복을 입고 오셨길래 사진 한 번 찍어도 돼요. 이렇게 찍어서 모셨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복지관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직원들 자무사 신청, 후원 신청, 그죠? 온라인 상담 뭐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알림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된 홈페이지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메일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자무사 신청, 후원 신청 즉각 이렇게 신청하시는 거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이 FE 엔진 기반으로 하는 거에는 이렇게 알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도 직원들이 전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공지사항, 자무사 신청, 후원 신청, 그리고 온라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마이피플 아시죠? 그 카톡처럼 다음에 나오는 마이피플 메신저가 있거든요. 마이피플은 카톡처럼 그 스마트폰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신저, 컴퓨터의 메신저도 돼요. 그래서 모든 직원이 여기에 내 군데에서 지역 주민이 글을 올리면 전 직원의 스마트폰과 그 마이피플 메신저로 다 알림이 가요. 네. 그러니까 자무사 후원 들어오는 거 절대 못 놓치죠. 절대 못 놓치고 온라인 상담 기능으로 즉각 할 수 있도록 되는 기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구글 독스로 컴퓨터 교육, 그러니까 교육문화 사업을 수강 신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마 FEN진에도 그런 기능이 있으신데 잘 몰라서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보이죠? 누가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바로 온라인에서도 신청하신 분들 연락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청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고요.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실습 커뮤니티예요. 실습생 커뮤니티. 제가 실습생들의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고 제가 겨울에는 그 시도를 못했는데 이번 여름부터는 실습 일지를 여기에서 쓰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습생들이 오면 이렇게 일지를 쓰고 밑에 코멘트를 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직원, 제가 실습 담당이니까 저밖에 못 보는데 여기에 일지에 실습생이 글을 남기면 전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모이면 저희 그 실습 지도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 일지, 그리고 직원들이 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지도 자료, 실습 과제물 여기에서 다 축적을 하고 실습할 때 그런 과정들 여기에서 같이 모여지고 실습생들 저는 실습 2번이면 했는데요. 복지관 실습 한 번 할 때 하고 나니까 그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래도 제가 실습받았던 그 기간에 대한 아련한 향수 같은 게 있거든요. 있어요. 거의 직원들 다 바뀌었지만 그 실습생들이 그 실습이 끝나서 다른 현장에 가더라도 본인이 실습받았던 그 방에 그곳에 내가 썼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봐서 여름부터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조직 내부 소통 체계 활성화인데요. 직원의 조직이 좀 수가 많으니까 사실,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컴퓨터만 보고 있지 사실 직원들끼리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한다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우리들 얘기를 좀 모아보자.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중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야기, 행복하나, 만나 이렇게 4가지의 코너가 있는데요. 윌리엄 가족은 이렇게 뭐 직원 엠마우스로 이렇게 연수 의견 주세요. 그래서 댓글 달리고 뭐 그런 직원과 같이 소통하는 거고요. 말티플 전송하기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 지금 뭐 세차 왔습니다. 세차 분들 지금 오세요. 아주 간단한 것들 직원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기능이고, 우리 동네 이야기는 사례관리팀에서 올해 사업계획서를 발표할 때 사례관리팀에서
이게 상담이 아니라, 상담은 실적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상담하면서 그런 스토리텔링 자료집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게 올해 사업 계획에 하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의 컴퓨터에만 축적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홈페이지에 모아낸 거죠. 직원들, 이게 홈페이지에 모아내면 같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 사회관리 팀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이게 온라인에서 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직원들한테 일이 덜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행복한 만남은 제가 올해 시도하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주민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전화를 하든 직접 가서 만나든. 그래서 아무나 가서 그냥 업무적인 이게 아니고 안부를 여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한테 전화를 한 통 보낼 수도 있고 그냥 잡담을 하더라도, 그래서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주민을 이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만나자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어요. 행복한 만남의 내용인데요. 뭐 성서복지나 김태현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이게 본인이 그 주위에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모으고 또互動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이피플 전성하기에 그 페이지인데요. 그래서 김순희 과장님이 축구대 상대 이런 데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 일일이 전화해야 되거나 빨간 전화기처럼 쪽지를 보내야 되거나 하는데 한 방에 보내면은 팀별로 다 문자가, 개인 스마트폰 문자가 오거나 메신저가 오니까 바로 여기서 댓글을 달아서 즉각 그런 같이 해야 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학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보통 보통의 웹사이트에처럼 댓글이에요. 근데 댓글을 복지관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지만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으로 댓글을 달 수 있는 거예요. 네, 댓글을 달고 거의 댓글을 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그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할 때 했던 댓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복지관에는 한 개의 댓글은 남기지만 예를 들어서 김영수라는 분이 페이스북을 로그인해서 글을 하나 쓰면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글이 전해지려면 복지관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의 친구가 100분이라면 100분한테 이 글이 보이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댓글 서비스가 있고요. 이거는 복지관의 모바일 웹이에요. 모바일 홈페이지인데 FE 엔진으로 하는 홈페이지는 따로 만들지 않아도 모바일 웹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어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RSS, 복지관 RSS 댓글로 와서 쉽게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있습니다. 복지관 이제 마지막인데 복지관 개편 이벤트 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홈페이지를 개편 이벤트 한다는 걸 저는 처음 해봤거든요. 네,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 해봤어요. 하다가 보통 최근에 작년에 복지관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주로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만들어서 그죠, 참여하고 댓글 남기도록 하거나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페이스북은 아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관계망이 더 강해요.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QR코드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요. 한 수막을 복지관한테 걸었어요. 이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그래도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제한적인 서비스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도 참여했더니 한번 좀 어떨까 해서 QR코드를 딱 찍으면 퀴즈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서 답은 늘리는데 학생인가 늘리는데 아주 쉽게 그냥 할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답을 입력을 하면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마이피플 메신저가 알림이 떠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새벽 1시, 2시 돼서 알림이 막 뜨거든요. 답, 정답 이렇게 하면 너무 눈물 나는 거죠.
네. 막 1시, 2시 되고 집에 가다가 술 한잔 드시고 집에 가다가 저거 보고는 이렇게 스마트폰 못 들고 찍었다고 하니까 그 상황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20분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네. 그렇게 해서 주민들 참여를 좀 이끌어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셜 댓글 쓰면 그 엔젤리너스 아메리카노를 드리는 이제 그 홈페이지에 소셜 로그인해서 댓글을 쓰시면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였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당첨을 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당첨을 하는 과정을 좀 주민들이 그도 모르는 주민들 참여해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예쁜 그 종이로 공유로 만든 종이접기로 만든 칸에다가 그 댓글 쓰신 분들 다 잘라가지고는 접어 넣어서 막 다녔어요. 복장을 다녔거든요. 다녀서 꼬맹이들한테도 한 개씩 뽑아줄래? 뭐 어르신한테도 뽑아달라고 그래서 그 직원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그때 계셨던 분들한테 아무나 다 부탁을 해서 이게 당첨에, 예, 하는데 참가하실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를,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크게 바뀐 건 제가 홍보 사업을 생각하는 관점이나 가치가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홍보 사업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도 방법을 달리해도 이렇게 보여주는 변화가 정말 크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면서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게 뿌듯했고, 그리고 저는 중간관리자라서 사실 컴퓨터하고 직원들 만날 게 더 많아요. 직원들, 주민들보다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홍보 사업으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저는 저한테는 제일 기쁜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처음에 제가 그 복지관 홍보 사업에 지향하는 것처럼 자주성과 공생성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복지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되게 앞으로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지금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아닌가. 네, 이상입니다.